예, 제가 이 나번 지문을 왜 강조하느냐? 바로 명시적으로 부작위범의 실행 차수 시기를 묻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작위범의 실행의 차수 시기와 관련된 판례가 드디어 그 수십 년 동안 없다가 최근에 이런 판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 판례를 보기 전에 부작위범의 실행 차수 시기가 언제일까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은 실행 차수 시기가 칼을 들고 다가갈 때 실행 차수 인정하잖아요. 왜? 작위니까 일정한 행위가 동반됩니다. 행위를 하잖아요. 실행 차수 시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 없이 해결이 됩니다. 반면 부작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언제 실행 차수가 인정될까요? 그 문제입니다. 제발 통해서 한번 보고 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다가 있고 밑에 바닥이 있고 아들이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빠입니다. 아빠가 바로 수영 선수입니다. 그죠? 수영 선수 뭐 펠퍼스처럼 정말 수영 잘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구조해야 되는 법적 자기방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부작위범의 실행 차수가 인정될까? 이 문제입니다. 학설은 세 가지가 대립합니다. 요거 최초 구조 가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구조 가능 시설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위험 정대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학설이 있었고 당시로서는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 구조 가능 시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지금 펠퍼스 아들이 물에 빠졌잖아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최초로 구조가 가능한 시점이죠. 그때 바로 뛰어들지 않으면 부작위범의 실행 차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에 빠지자마자 최초로 구조 가능한 시점에 아이 아빠가 바로 뛰어들지 않으면 옆에 경찰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너 지금 방금 바로 뛰어들었어야 돼. 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죄야.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게 최초 구조 가능 시설입니다.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펠퍼스를 하더라도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옆에 혹시나 밧줄이나 튜브가 있는지, 그렇죠? 한번 살펴보고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무작정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따라서 최초 구조 가능 시설은 실행 착수 시기를 너무 부당하게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실행 착수 시기를 너무 앞당겼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후 구조 가능 시설은 뭘까요? 이거죠.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바닥에 거품도 뽀글뽀글 나고 의식을 잃고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아이는 건져냈다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으로 구조 가능한 시점까지 아빠가 뛰어들지 않으면 그때 실행 차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비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최초는 실행 차수 시기를 너무 앞당긴 건 아니냐. 그럼 이거는 실행 차수 시기를 너무 뒤늦게 인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법익에 대한 보호적 기능이 좀 충실하지 못하겠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게 당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도 바로 최초 구조 가능성을 지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물에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증대된다. 지금 뛰어들어라. 그때 뛰어들지 않으면 실행 차수를 인정하겠다. 이게 위험 증대설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 증대설이 즉 구조 의무 지체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증대될 때, 알겠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증대될 때입니다. 이게
다수설이었습니다. 종래 위험 정대설이.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판례가 제가 봤을 때 위험 정대설 입장을 따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례가 위험 정대설입니다. 위험이 좀 증가된 시점에 바로 작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행사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말하는 건 어렵진 않죠. 부작위범 실행사수는 최초, 최후 위험 정대인데 적어도 바로 위험 정대, 그렇죠. 구조 의무의 지체로 바로 보호법의 주체에게 위험이 정대될 때 실행사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납은 이 판례를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업무상 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위를, 그렇죠. 부작위를 실행사수로 보는 겁니다. 부작위를 실행사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요거죠.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바로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막연한 위험 말고 그 위험이 구체화된 상대화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게 다수설 입장인 위험 정대설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지문 옳고 이거 반드시 정리해 놓고 이 판례는 요것만 정리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 판례 사실관계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 봅니다. 해설 나에 보시면 사실관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로 열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 계획 변경에 따른 그리고 요걸 키워드로 잡으면 되죠. 일부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가로 닫고 이겁니다. 오늘 이 판례에 대한 결론은 일단 외우고 가는 겁니다. 이 판례 공부할 때 환지가 뭐냐, 왜 땅을 교환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조합의, 재건축 조합의 그 대표입니다. 대표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임해버린 겁니다. 뭘 안 했습니까? 키워드. 일부 환지 예정지 가치 상승입니다. 왜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청산할 때 이걸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입니다. 이게 부작위입니다. 뭔가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왜 이걸 갖다가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합 측이 이 사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 것이고 지금 검사가 업무상 배임의 실행 사수로가 있다라고 기소한 겁니다. 배임의 실행 사수가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한번 계속 볼까요? 그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의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사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조합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고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위 도시개발사업 진행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바로 피해자 조합이 환지 예정지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작위로서 업무상 배임의 실행 차수했다라고 볼 수 없다. 화살표, 요거 외우고 가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 미수죄 불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실행 사수로 이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어봐도 뭔가 좀 찜찜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죠. 그럼 바로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피고인이 청산철자에 반영하지 않고 사임하더라도 급한 게 아니고 후임 대표가 선정될 수 있죠. 후임 대표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충분히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분을 청산철자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 판에서는. 알겠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후임자가 충분히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반영하지 않고 사임했다 하더라도 바로 요거죠. 구속 결과 발생 재산권 침해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의 결론은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죄는 불성립하되 요건 사실관계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요 문장입니다. 위험이 정대될 때, 그렇죠. 요때 실행사실을 인정해버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